전화가 끊긴 후 또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전화 연결이 안 되었다. 일단 시내로 돌아가 신혼집에 가봐야겠다. 그곳은 우리가 2년 동안 함께 살았던 집이다. 그 신혼집이 다른 세계의 불청객들로부터 몰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점심에 급하게 나오다 보니 아파트 현관카드와 키를 넣어둔 사복을 호텔에 두고 나왔다. 다행히 아파트로 왔을 때 대문이 열려 있었다. 화환? 영막? 아파트에 누가 돌아가셨나? 오, 거기 젊은 양반. 아파트 대문은 어느새 닫혔고 문 밖에는 어떤 도사차림의 사람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이고, 이 젊은 양반 얼굴에 살기가 드리운 걸 보니 불결한 것을 건드렸나 보군. 도사님, 맞습니다. 오늘 이상한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그게 무엇인지 설명이 안 됩니다. 도사님, 저를 도와주실래요? 조금 전에 이곳에 돌아가신 한 어르신의 제사를 치러주고 나올 때 실수로 부적과 법기를 모두 아파트 복도에 두고 나왔다네. 자네가 그것들을 찾아주면 기꺼이 도와주겠네. 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바로 제가 사는 동입니다. 약혼녀를 찾으면 바로 도사님의 물건을 찾아드릴게요. 가는 길에 조심하게. 오늘은 좋지 않은 날일세. 현관카드는 호텔에 벗어둔 사복에 있는데 비밀번호를 외운 적 없는데 어쩌지? 오. 고인을 추모하는 화환. 경비는 어디 갔지? 이상하네. 이 아파트는 관리가 잘 돼 있어 함부로 자리를 비운 적이 없는데. 오, 나한테 온 편지네. 어라, 왜 봉투가 찢어지지 않지? 무슨 재료로 만든 거야? 웬 편지지? 유선 무전기의 수화기가 사라졌다. 이분은 우리 건물 4층에 사는 그 노인? 이분이 돌아가셨구나. 이 노인은 평생을 호라비로 살아 가족이 한 명도 없었다. 몰치와 내가 가끔 일손을 도와주긴 했지만 노인의 입이 워낙 모질어서 감사를 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종이를 태우는 대야. 유언인가? 예? 나는 슬아의 자식은 없으나 그래도 누군가가 장례식은 치러주어야 하지 않겠나.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니 죽은 후 미녀를 보내주길 바란다. 뭔가 웃긴데 슬프기도 하고. 저승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말도 한 마리 보내주거라. 뭔가 바라는 게 많긴 한데 또 그만큼 또 해본 게 없고 하니까 이해해야지 뭐. 내 염원을 이뤄주면 내 모든 유산을 가져갈 수 있네. 전부 내 서랍장에 있거든. 염원대로 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이거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이야? 뭐야? 내 이름? 왜 나를 지목했지? 먹이 마르지 않은 걸 보니 방금 쓴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밑에 이거 또 있네? 3, 4? 이게 뭐지? 혹시 모르니 메모? 그래, 너 말이야. 영자복.
숫자. 열쇠 구멍이 없는데 열리지가 않는다. 엄마야. 깜짝이야. 힌트 한번 볼게요. 전등 앞에서 편지 봉투를 비추면 노잣돈의 일련 번호. 왜 돈이 들어있었구나. 그래서 856714 이거를 6자리 숫자 어디였지? 여기? 오 성냥 자 힌트 영막에 있는 유서 마지막 페이지에 8개 부호를 보면 각 부호의 획수에 따라 아파트 대문의 비밀번호 이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그거구나. 그러면은 34456 집이 9층이라 엘리베이터가 더 빠르겠어. 잠깐만. 901호. 무적인데? 문 밖에 도사가 떨어뜨린 것 같다. 먼저 그 도사님한테 무적을 주고 올까요? 계단? 어머. 이 웃음소리는 4층에 사는 그 노인이랑 비슷해. 근데 돌아가신 거 아니었나? 일단 엘리베이터에 붙은 부적을 도사님께 돌려드리고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자, 부적을. 이 한 장밖에 못 찾았는가? 다른 부적은? 죄송합니다. 1층에서 이 한 장밖에 못 찾았어요. 귀신이라도 쓰인 건지 아무리 올라가도 계속 1층이더라고요. 도사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가? 악령이 장난을 치는구먼.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자네 얼굴이 더 창백해져서 이렇게 있다가는 목숨이 위험하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말해주지 않겠나? 영자복은 오늘 겪은 이상한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양가 부모가 태중 혼약을 맺어준 거라면 양가의 첫째가 혼인을 하는 게 맞는 걸세. 그렇다면 자네의 부인이 될 사람은 애초에 그 언니였겠구먼. 근데 둘째 그 동생이랑 뭐더라? 이름이 섭치였나? 몰치였나?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언니라는 사람의 사주는 모두 음이라 귀신이 된다면 필경 악귀가 될 팔자라네. 자네의 결혼을 망치고 복수하려고 극음의 기문이 열리는 날에 돌아올 걸세. 이럴 수가. 도사님, 저와 몰치 좀 도와주세요. 어려워. 워낙 세상의 이치를 어기는 일이라 일반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 같네. 다행히 빈도가 점괘를 보는 재주가 있긴 하네. 이 팔개도를 바닥에 펼쳐놓고 오늘 본 징조에 따라 순서대로 동전을 배치시하게. 그러면 빈도가 나온 괴를 풀어보겠네. 뭐지? 이게 뭐야? 힌트 한번. 편지 봉투의 힌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층 우편함의 버튼을 각 1회, 3회, 5회, 2회 터치하면 수상한 부품을 얻을 수 있다.
1352 여기서부터 네. 오, 뭐야? 수상한 부품, 알 수 없는 금속 물체, 바늘 같아 보인다. 오늘 본 징조, 오늘 본 징조? 오늘 본 징조라.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처음에 뭐 했지? 화환에서 얻은 단서로 점괘를 완성하면 진택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휴대폰을 이용해 계단을 관찰할 수 있다. 화환에서 얻은 단서? 이 색깔 순서대로 배치를 하면 되나? 노, 빨, 파. 노, 빨, 파, 갈, 조. 맞나? 오. 도사는 영자복에 사주팔자를 묶고 손가락을 잡으며 계산하더니 갑자기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이런, 왜 그러세요? 젊은이의 사주팔자가 예사롭지가 않아. 쉽게 귀신이 달라붙는 체질이네. 이건 운명이니 나도 개입할 방법이 없네. 어떡해. 이렇게 할세. 아까 자네가 찾은 부적은 자네에겐 무용지물이네. 여기 자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테마 부적이 있어. 4층에 올라가서 내가 잃어버린 부적지를 찾으면 이거랑 똑같이 그리게. 테마 부적 2개를 집문의 양쪽에 붙이면 그 여자 귀신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네. 이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천천히 의논하지. 제가 그린 것도 효력이 있나요? 당연하지. 부적을 그릴 때 첫째는 형, 둘째는 의,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네. 액마기용으로 자신이 그린 부적을 자기 집 문 앞에 붙이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세. 오. 하지만 어떤 수를 써도 2층에 올라갈 수 없어요. 마치 안 보이는 존재가 저를 막고 있는 것 같아요. 도사님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그건 쉽네. 어떤 악령은 기가 세지 않고 음과 양의 사이에 있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다른 방법은 있지. 예를 들면 휴대폰을 사용하면 뭔가 보일 수도 있네. 오. 감사합니다, 도사님. 바로 해보겠습니다. 영자복이 멀어져 갔다. 생각지도 못했군.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집문 앞에 붙이면 잡기를 쫓을 수 있다. 힌트. 각 층마다 휴대폰을 이용하면 노인이 보인다. 노인이 가로막지 않은 계단을 이용해야 다음 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오. 와. 정말 보이네. 그나저나 이 노인이 나를 가로막는 건가? 오, 신기하다. 근데 아이폰이네. 그러면 내려가. 또 보여. 내려가는 건가? 드디어 2층에 올라왔어. 역시 저 노인이 나를 가로막은 건가? 왜 뭐야? 이 노인이 아무리 4층에 산다지만 영정사진을 복도에 두는 건 너무하잖아. 그거네. 어? 아까랑 똑같은 건데 색깔만 다른 건데?
여기가 노인의 집인데 지금은 텅텅 비었겠군. 이 노인도 참 특이하단 말이야. 문 옆에 벨을 2개나 달아놓고 지정된 순서로 벨을 누르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 어, 헉! 아, 이게 부적지. 이 불꽃 색깔이 이상하네. 태우고 있는 것은 부적? 어, 아씨, 처음부터 다시네. 우리 집 9층인데? 힌트. 아, 3층 문에 붙은 숨은 신 초상화를 뜯을 수 있다. 아, 헉! 어, 여기서 뭘 해야 되나? 부적을 태우고 있다고? 숨은 신 초상화를 7층 종이 대야에 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이면 연기 감지기가 발동되어 소방 시스템이 물을 분사해 불을 끈다. 아, 오, 힌트가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아, 엄마! 뭐야? 방금 그건 설마 종이 인형?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지? 아래층으로 내려간 것 같아. 어씨, 개 깜짝 놀랐네. 마! 하, 씨, 아씨. 엄마. 아, 그럼 저 여자가 가는 길이랑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 건가? 아, 존나 깜짝 놀라네, 씨. 아니네. 엄마야, 엄마야. 뭐야, 뭐야. 아, 씨. 어? 왜 2군데에 있을까? 잠깐, 힌트. 차례대로 8층, 1층, 4층에서 종이 여인을 만난 후 4층 문 앞에서 휴대폰을 확인한다. 힌트에 따라 벨을 누른 후 종이 여인을 찾을 수 있다. 8층, 1층, 4층?
아씨, 헷갈리네. 엄마. 아, 깜짝이야. 아, 개 무섭네. 힌트. 거물박 영막으로 돌아와 종이연을 화로에 얹혀 성냥으로 태우면 서랍 하나가 자동으로 열리는데 그 안에 무전기 수화기를 얻을 수 있다. 미녀를 한 명 데리고 오라고 해서 이 인형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엄마. 자, 미녀를 바치겠사옵니다.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수화기. 이건 아파트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인가? 유선인 것 같은데 반드시 메인 기기에 연결해야 사용할 수 있어. 이 노인은 몸이 편찮은 데다 가족도 없어 위급시 관리실에 연락할 수 있도록 자택에 하나 설치했었다. 이것 때문에 관리실은 종종 노인의 방해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미녀를 바치고 그리고 말도 한 마리 데려오라 했는데 미녀는 보내줬고 말 한 마리. 오, 무전기가 울렸다. 엘리베이터 너 가져. 뭐야? 이건 4층 노인의 목소리? 무전기에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너 가지라고 했잖아. 그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쓸 수 있지 않을까? 오, 정상으로 돌아왔어. 근데 야, 9층. 일단은 내려서 계단으로 가야지 뭐. 어? 아, 이 할아버지. 다시? 아, 이 두 군데 있구나. SUV 차량의 자동차 로고 퍼즐을 완성하면 트렁크가 열리는데 그 안에서 종이말을 얻을 수 있다. 차량이 있었나? 자, 그러면 내가 1층부터 8층까지 다 가봤잖아. 그러니까 지하 1층을 한번 가보자. 이거 뭐야? 뭔가 이 그림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이렇게 있을까? 이게 뭐야? 시계. 이거 말 그림 맞춰야 되나 보네.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 휴, 겨우 맞췄다. 종이말. 자, 할아버지한테 자, 바로 갖다 줍시다.
자, 할아버지, 자. 조심히 잘 살펴가세요, 할아버지. 오, 만원경. 이 노인은 가끔 만원경으로 건너편 동을 훔쳐봐서 관리실에 민원을 넣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관리실에서도 이 노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아, 이제 할아버지 잘 가셨겠지? 오, 그럼 나 이 할아버지 유산 이거 가질 수 있는 건가? 전부 내 서랍장에 있다. 아, 그게 이 위에 서랍장이지 않을까? 아, 힌트. 아, 이 그림대로 이 그림은 생선 들고 있는 아이. 생선은 이고 얘는 뭐야? 얘 사슴이야? 한번 보러 가볼까? 아, 얘 생선 들고 있구나. 아, 사슴. 오, 얘는 두루미. 얘는 바구니. 그러면 아까 바구니가 아, 8, 생선은 2, 아까 새는 6, 사슴 5. 오. 벽보, 여러 가지 글과 그림이 그려진 벽보. 아, 이게 그 시간 그거구나. 시계에 조립하는 거. 그러면 일단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6층 창가에서 만원경을 내려다보라고? 헉! 어? 자, 노란색은 11시 방향이죠? 노란색은 약간 11시 방향, 파란색은 3시 방향, 빨간색은 살짝 7시 방향. 얘는 뭐야? 엄마야! 아, 진짜. 자, 오, 시계. 자, 그러면 일단 밖으로 시계를 어디다가 써야 되지? 아, 시계를 영막에 있는 영정사진 옆에 놓으면 귀신이 사라지고 계단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아, 이게.
이 정도면 장례를 치러준 거지. 영정사진이 웃었어? 오씨. 표정이 다시 평온해졌네. 이제 더 이상 나를 방해하지 않기를. 아. 할아버지, 유산은요? 유산은 언제 주실 건데요? 아, 자, 그러면 8층. 오, 할아버지 진짜 가셨나봐. 좋은 데로. 자, 드디어 우리 집. 물치야, 안에 있어? 자보가 뒤로 좀 서봐. 도어 스코프로 얼굴 좀 확인할게. 그 흰옷을 입은 여자가 네 뒤에 있어. 문을 열지 못하겠어. 흰옷,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어? 또 사라졌어. 무서워서 문을 못 열겠어. 어떻게 좀 해봐. 물치야, 무서워하지 마. 도사님이 알려준 대로 이 부적 2개를 붙이고 나면 저 여자는 따라 들어오지 못해. 그럼 빨리 붙여. 무섭단 말이야. 자, 이거를 붙이고, 스티커, 자, 이것도 붙이고, 물치야, 다 붙였어. 이제 문 열어도 돼. 그럼 문 열게. 물치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계속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난 괜찮아. 너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가 안 보여서 먼저 호텔에 간 줄 알았어. 그래서 너랑 결혼식 리허설을 하려고 서둘러 호텔에 갔지. 그런데 호텔에는 아무도 없고 나랑 똑같이 생긴 흰옷을 입은 여자가 계속 나를 쫓아오는 거야. 그러다가 호텔에서 겨우 너를 찾았는데 흰옷을 입은 여자가 나를 막 끌고 갔어.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너는 보이지 않고 연락도 안 되어서 널 찾으러 신혼집으로 온 거야. 물치야, 너 그때 왜 나보고 장영촌에 가라고 했어?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아, 며칠 전에 어떤 도사를 만났는데 내가 가족 때문에 곧 불행한 일을 겪게 된대. 처음엔 사기꾼인 줄 알았지. 나한테 가족이 어딨어. 그런데 오늘 흰옷을 입은 여자를 보니까 어렸을 적 일이 생각나는 거야. 어느 날 밤에 마을 묘지에서 나랑 똑같이 생긴 흰옷을 입은 여자아이를 본 적이 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거든. 그 후에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어. 마치 멀리 있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애도 나와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었어.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내가 잘못 봤다고 믿지 않으셨어. 그래서 만약 내가 이상한 일을 당하면 마을에서 봤던 그 흰옷을 입은 소녀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소녀는 사람일까 귀신일까? 설마 말로만 듣던 도플갱어 뭐 이런 건가? 영자복은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다. 세상에, 언니?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아이를 버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엄마 아빠가 헛소문이라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이었구나. 언니 너무 불쌍해. 우매한 풍습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다니. 그나저나 우리 어떡해? 그 도사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영자복은 내려가서 도사를 데려왔다. 아, 며칠 전에 만났던 그 도사님이셨군요. 그때 믿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제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매달 도사님의 도관에 향을 올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빈도의 운명이 이 일에 관여를 하라는 것 같군. 해가 이미 져서 음기가 더 심해졌으니 반드시 밤 12시 이전에 이 일을 해결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신선이 와도 어쩔 수가 없네. 도사는 부적지로 만든 작은 사람을 꺼내 손가락으로 위에 뭔가를 적었다.
자네 말대로라면 그 언니라는 사람이 성황매에 버려진 후 영혼이 거두어지지 않아 무슨 이변이 있었던 것 같네. 아마 그녀의 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네. 내가 이 부적 인형에 그녀의 이름을 적었으니 성황매의 각고가 그녀를 고소하면 저승사자가 그녀의 영혼을 데려갈 것이네. 아, 안타깝다 언니. 이건 관련자가 고소해야만 효력이 있네. 그 언니라는 사람이 동생을 해하려고 하니 이 처자는 절대 이 문을 나가서는 안 되네. 자네 혼자 가게. 그녀는 귀문이 완전히 열려야만 자네 영혼을 구속할 수 있으니 아직 기회가 있다네. 도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해결하러 가겠습니다. 몰치야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자보가 조심해. 제3장 배웅 끝.